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케이트쌤입니다. 오늘은 글 말고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저한테는 사실 100명도 되게 큰 숫자라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또 150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꾸준히 소통을 안 하면 이분들과도 인연이 끊기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염려도 좀 들고 제가 현직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못 쏟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글보다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글과 함께 전달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크게 가져가는 것인데요. 어머니들도 이제 부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고 저의 주변 친구들도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 뭐 영어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 또는 영어 유치원을 갈까 말까? 어떤 유치원에 갈까? 어떤 학원에 갈까? 이런 자잘자잘한 작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있어서 답을 하기 이전에 그 기본 베이스, 꼭 알아야 할 기본 베이스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뇌 발달을 위한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가 있고 입시로서의 영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표는 제가 그 브런치에도 똑같이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2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영어를 이제 제2외국어로 배우는 데 있어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 영어로서는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것과 좀 별개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영어 교육은 저는 태교 때부터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태교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직접 만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로 듣는 거, 그래서 음악 태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양수를 흔들어서 촉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태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감각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뭐 꽃꽂이를 하거나 엄마가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건 엄마 머리가 좋아지는 거지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 많이 듣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이 영어의 음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높낮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음으로써 익히는 거, 그리고 그 언어의 뇌과학이라는 이제 책에 보면 입양을 갔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프랑스로 입양을 갔더라도 프랑스어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신생아 때 이제 입양을 갔으면, 근데 중국 어머니의 뱃속에서 들었던 그 중국어도 들었던 그 기억이 뇌에 남아있는 것이 연구 결과 나타났어요. 이거를 꼭 밖으로 speak out 하지 않더라도 일단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쌓이는구나 라는 것이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태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영어 그 회화하는 모임에 가서 이제 회화를 하면서 제 목소리로 영어를 들려주기도 하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 학원을 제가 가서 이렇게 회화 공부를 하면서 제 목소리로 중국어를 들려주기도 하는 그런 이제 태교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뇌 발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executive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에서 executive 하면은 이제 조금 그 윗단계의, 그러니까 상위 단계의 그런 기능들을 하는 그 부분을 발달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executive function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problem solving skill,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죠. 두 번째는 switching between tasks, 그러니까 우리가 task 하면 이제 일인데 업무를 여러 개를 하다가 이 일을 집중해서 하다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에서 나를 빼서 다른 일로 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또 일을 하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또 저희 아이한테는 이제 엄마 역할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롤, 그런 역할로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엄마의 역할로 이제 바꿔서 제 자신을 끼워 맞춰서 그쪽으로 하면 조금 짜증이 덜해요. 그러니까 제가 덜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이제 태스크가 다르고 롤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A 프로젝트를 이 다른
뭐 그 A팀과 하다가 B 프로젝트를 이 B팀과 하면은 또 태스크를 바꾸는 셈인데, 그러면은 이제 요 태스크를 하다가 요거는 요거대로 놔두고 둘을 혼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witching between tasks 그러면은 요걸 하다가 저거 하고 여기 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게 confuse 하기가 되게 쉬운데 이거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focusing well.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중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을 다 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filtering irrelevant information. 그러니까 filtering 하면은 이제 그 필터는 아시죠? 이렇게 걸러내는 거야. irrelevant, 상관이 없는 information, 정보들을 이제 걸러내주는. 그래서 그 최근에 더더욱 이제 뭐 빅데이터도 나오고 온라인상에 이제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닥부터 창조하기보다는 이미 수많은 정보들 깔려있는 것들을 모아서 필요한 것대로 정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스킬이 executive function에 들어있고, 이 executive function 지금 말한 세 가지죠. problem solving, switching between tasks, focusing well,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제2 외국어를 잘 공부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develop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영어 익힘의 그 영어 공부의 장점은 이 executive function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입시 영어로 공부하는 거는 영어 유치원부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제2외국어 환경에 노출시키고 그걸 통해서 뇌 발달을 하면서 지금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능력, 이제 멀티태스킹을 할 때 이제 태스크를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관없는 정보를 걸러내고 중요한 정보만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영어에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국영수,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입시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더라도 지금 필요한 스킬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뇌 발달의 도구로서 또 이용을 한다고 하면, 네, 요렇게 10세까지는, 네, 10살까지는 이렇게 발전을 좀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렇게 나눠보면 태교 때도 영어 공부를 시켜주실 수 있고, 듣는 걸로,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닐 때도 아이가 이제 귀가 더 트일 수 있도록, 이때는 아이가 뭘 배웠는지 자꾸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흘려듣기 많이 하고, 내가 그 한글을 모르고 영어로 배웠을 때, 영어를 배웠을 때 거부감이 없는 그런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이제 오늘 A 배웠어? 발음이 어떻게 돼?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일반 유치원 뭐 고민하실 때도 그걸 물어보시지 말고, 일반 유치원 갔을 때 어떻게 보충을 해줘야 내 아이의 영어 공부가 맥시멈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냐. 영어 유치원 가도 받아쓰기 해오고 이제 파닉스 책 읽기를 시키면 이제 아이들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보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어떤 부분을 메꿔 나가고 채워 나가고 책임을 지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어 유치원 가요 말아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wrong, 잘못된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제2외국어 공부를 빨리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켜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부터 들어가도,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관계없어요. 그때부터 해도 됩니다. 되는데 약간의 장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 영어를 그러니까 바이링구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어를 2가지 이상 쓰는 이 바이링구얼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결과들을 보면 이제 3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compound bilingual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유아기 때부터 배운 아이들에게 해당을 하는데, compoun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compound word도 배우거든요, 영어에서. 이게 뭐냐면 start,
fish가 합쳐지면 starfish, 불가사리가 되는 거죠. star, 별, fish, 물고기. 그러니까 별 모양의 물고기를 starfish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star이라는 하나의 단어, fish라는 하나의 단어가 합쳐서 starfish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compound word라고 해요. 그래서 compound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개념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들을 습득하는 아이들은 이거 translate 하는 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ive me an apple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이가. 그러면 apple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사과, 애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서 이제 애플이라고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근데 그 이미지와 함께 사과향, 이렇게 스윗한 거, 사과향이 떠오르고, 그리고 동글동글한 예쁜 모습, 그거를 이제 give me an apple 했으니까 이제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럼 전달했을 때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쁠지,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을 한 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게 translate 과정이 없는 그런 걸 compound bilingual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아기 때, 그러니까 더 어렸을 때부터 익힌 친구들이 요렇게 제2외국어를 형성해 나가요. 바이링구얼을. 그래서 이 바이링구얼 기술이 있는 아이들은 동시에 두 개의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티네이저 같은 경우는 coordinate bilingual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뭐 국제학교를 다닌다 예를 들어서, 또는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집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는 국어를 쓴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그 바꿔서 쓰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뭐 영어를 하고 이 상황에서는 한국어를 하고, 이것도 컴파운드가 좀 섞여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로 배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할 때 한국어로 굳이 거치지 않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건데, 이때는 영어로 얘기하다가 스위치 해가지고 한국어로 얘기할 수도 있고, 동시에 10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단어 시험 같은 것도 보고 한국어랑 영어를 연결을 해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coordinate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구성을 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coordinate bilingual이라고 하고 subordinate bilingua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ubordinate bilingual은 보통 어른들이 많이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give me an apple 해볼게요. 그래서 give me an apple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give me, 주다, an apple. 여기 관사가 하나 있는데 관사가 하나 있으면 한 개 달라는 거네? 그럼 사과 하나를 주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하나를 전달해 주는 거를 정답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한국어로 넘어갔다가 다시 영어로 이해를 해서 그런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터링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좌뇌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좌뇌는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subordinate bilingual인 경우에는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세 가지 다 compound, coordinate, subordinate 다 가능합니다. 다 언어 공부 잘할 수 있고요.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왕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좌뇌 우뇌 골고루 발달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릴 때 이제 제2외국어를 배워 나가면서 이때는 이제 critical period hypothesi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요런 논리가 뭐냐면은 이제 발달 중인 뇌가 양쪽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린 아이일수록 언어 공부가 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subordinate bilingual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하는 속도를 줄여서 언어를 네이티브만큼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면 이제 알츠하이머가 뭐 결국 치매죠. 이런 것들을 이제 5년까지 미루게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이제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도 영어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이제 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뇌 발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영어뿐만이 아니라 제2외국어를 딴 걸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중국어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공교육에서 다 배우는 게 영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사립이나 그런 데 가면 영어 수업을 그냥 영어로 듣는 경우도 많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에 이제 많은 학교들이 유학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거를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주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 공식적인 영어 점수를 따서 그거를 입학을 준비를 해가지고 입학을 해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로케이션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하면 이제 여러 방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또 이루어지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또 영어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어는 다 쓰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발달로서 영어와 입시 영어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해 놓고 나면 어머니들도 유치원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린이집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는,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이니까 입시를 생각할 때가 됐구나. 그 입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2외국어가 뇌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뇌발달에 최대한 내가 도움을 받아보겠다. 라고 해서 언어를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영어에 관한 부분은 제가 요 다음 챕터에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한꺼번에 전달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효율적인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예, 이것도 또한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언어예요. 그쵸? 그래서 도구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로 잘 쓰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한국어를 뱃속에서부터 듣기 시작했듯이 영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이라는 거는 국경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국경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어는 그냥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도구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도구가 많아질수록 아이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서 그 부분을 먼저 어머니들께서 또는 아버지들께서 학부모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영어 교육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거는 저는 이제 골고루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발달로서의 영어, 그리고 또 이제 입시로서의 영어를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동영상 브런치, 네, 제가 좀 많이 어눌했는데 잘 봐주시고 또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입시 영어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가 매주 주말에 오늘은 이제 금요일 밤에 이렇게 아이들 다 재우고 제 수업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말마다 이렇게 하나씩 올릴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